소송의 세계 오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사건은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의 법적 분쟁 이슈입니다. 얼마 전에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유의 말투와 옷차림으로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저도 해당 기자회견과 기사들을 꽤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기사 내용만으로는 하이브와 민 대표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이 체결됐는지, 그리고 문제의 쟁점과 증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핵심 증거로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포함된 단톡방의 대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형기획사 하이브와 그 자회사 어도어의 대표이자 민희진 프로듀서 간의 법적 분쟁인데요. 하이브에는 BTS가 속해 있고 어도어에는 뉴진스 그룹이 대표적으로 속해 있죠. 최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했는데요. 그렇다면 업무상 배임죄는 무엇일까요?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서 본인이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고 본인,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법조항에 구성 요건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희진 대표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할까요? 이 사건 민희진 대표는 주식회사 어도어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말 그대로 법상, 서류상 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이지요. 그래서 회사, 즉 법인은 법률 행위를 본인이 할 수 없습니다. 행위를. 때문에 대표이사라는 실제 사람을 통해서 실제 행위, 법률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회사, 타인의 사무 및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제가 주식회사 어도어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봤는데요. 보니 민희진 대표가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민희진 대표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민 대표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하고 이로 인해 주식회사 어도어에 손해를 끼쳤을까요?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민 대표는 단톡방에서 논의하고 외부의 자문을 받은 정황만 있을 뿐 일단 배임죄의 구성 요건으로서 이익이나 손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까 미수죄를 언급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바로 범죄에서의 기수와 미수 개념입니다. 자, 제가 쉽게 살인죄를 예로 들어 보이면 자, 어떤 A라는 사람이 인터넷 게시판에 나 오늘 밤 강남역에서 무차별 살인을 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칼을 구입하고 강남역으로 갑니다. A는 행인 B를 발견하고는 칼을 휘두르는데 다행히 B는 그 칼을 피합니다. 이 예에서 A는 살인을 예비하고 음모하고 칼을 실제로 휘두르는 행위까지 하였으나 살인이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범죄는 예비 음모, 실행의 착수, 결과 발생 또는 결과 미발생으로 전개가 됩니다. 만약 결과가 발생했다면 기수가 되는 거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비 음모와 미수범은 법의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이 됩니다. 제가 아까 배임죄에는 미수범 규정이 있다라고 짚어드렸지요. 자, 그러면 미수범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행위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때 미수범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민희진 대표가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를 했을까요? 단지 경영진끼리 카카오톡에서 대화를 나누고 외부 자문을 받은 것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인지는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민 대표의 그러한 실행이
과연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함인지, 그리고 주식회사 어도어에 손해를 끼치려 한 것인지도 아직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그 경영권 찬탈이라는 기사 워딩도 많이 보이던데요. 이 사건 주식회사 어도어의 경영권은 이미 민희진 대표에게 있습니다. 즉 하이브는 어도어의 대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은 명백히 분리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어도어의 경영권은 대표이사인 민희진 그리고 이사회에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두 번째 기사를 보면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에 부주간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기사 내용 보면 그 계약서에 콜옵션, 풋옵션, 경업금지 약정 등이 명시된 것으로 보이고 민 대표의 주장으로는 이 조건이면 나는 평생 어도어 또는 하이브에 종신계약을 맺은 것이다. 평생 여기서 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은 종종 있었고 제가 기억나는 것은 SM 엔터테인먼트와 예전 그 동방신기 초기 그룹 일부 멤버 간에 있었던 분쟁인데요. 어떤 계약이 일단 체결이 되면 원칙상 그 계약 내용은 있는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법원도 그 법적 안정성이나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해서 계약서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고 그대로 효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계약이, 약정이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법의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사회 질서, 공서 양속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계약이라면 무효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법에도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과 방송을 통해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업무상 배임죄는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무혐의나 무죄가 잘 나오고 그 법리나 해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어떤 쌍방의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이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짚어드리고 설명드립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